50대 어느새 인생의 중턱을 넘어섰습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자라 제 앞가림을 하고 직장에서는 은퇴라는 단어가 슬슬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막막함과 설렘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50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50대의 공감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 꾸준함과 균형으로 채워가는 하루하루. 은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설렘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막막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건강은 평생의 자산. 걷기와 명상으로 활력 충전. 매일 아침 20분간의 걷기는 몸과 마음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느끼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어지는 10분간의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살의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은 김씨. 은퇴 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걷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덕분에 체력도 좋아지고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걷기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2. 지적 호기심을 잃지 말자. 독서로 끊임없이 배우는 즐거움. 매일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사고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사례. 이 독서를 통해 새로운 꿈을 찾은 박씨.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여행 에세이를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잊고 있던 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행 작가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3. 창의적인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영상 제작으로 세상과 소통. 은퇴 후에도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뷰트랩과 제미나이를 활용한 영상 제작은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요가 많은 댓글을 재구성하고 전문가, 기자, 탐사보도 형식으로 내용을 조합하는 과정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자극합니다. 부르에게 읽어보도록 요청하는 것은 완성도를 높이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 3.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씨.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이제는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의 응원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 가족의 행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안정적인 투자로 미래 준비. 은퇴 후에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RPAR ETF와 같은 상품을 장기 보유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 삶, 꾸준함과 균형으로 채워가세요. 은퇴 후 삶은 긴 여정입니다. 매일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은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꾸준함과 균형으로 채워가는 하루하루를 통해 은퇴 후에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50대 인생 이막의 황금기를 위한 과학적 접근. 50대 인생의 중턱을 넘어서면서 몸도 마음도 변화를 느끼는 시기죠. 하지만 이 변화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50대에 더욱 활력 넘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몸과 마음의 건강, 꾸준한 관리가 핵심.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20분 정도의 걷기는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참고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마이너스 워킹 요 스텝스 투 헬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고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참고 메이오 클리닉 마이너스 메디테이션 A 심펄 패스트 웨이 투 러두스 스트레스. 2. 지적 호기심을 잃지 말자. 뇌 건강을 위한 투자.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꾸준한 학습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어휘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고 잔즈 하프킨즈 메더선 마이너스 키프요 BRAIN 영위드 어 라이프타임 어브 러닝. 새로운 기술 배우기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3. 창의적인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제2의 인생 시작. 은퇴 후에도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제작은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활동 그림, 악기 연주, 글쓰기 등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취미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경제적 안정, 미래를 위한 준비.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 RPAR ETF와 같은 장기 투자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관계 유지,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에도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보람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천 도서 50. 인생의 재발견 김영석 100세 철학자가 전하는 50대 이후의 삶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청울림 경제적 자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마인드셋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100세 시대, 나이 듦의 기술 박상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여행 에세이를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잊고 있던 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행 작가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은퇴 후의 취미 활동을 넘어 인간이 가진 가장 고차원적인 창의성의 발현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오늘은 박 씨의 경험을 통해 독서라는 행위가 어떻게 인류의 가장 상위 버전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1. 독서,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로의 초대. 독서는 단순히 문자를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가가 창조한 세계로 들어가 그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과정입니다. 박 씨가 여행 에세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잊고 있던 꿈을 떠올린 것처럼 독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잠재된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독서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시각 피질은 문자를 인식하고 언어 영역은 문장을 이해하고
해마는 내용을 기억하고 전두엽은 내용을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강화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기반을 다집니다. 2. 꿈의 재발견, 자아 실현을 향한 첫걸음. 박 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잊고 있던 꿈을 떠올렸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제약이나 사회적 기대에 부딪혀 자신의 꿈을 잊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독서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꿈을 깨우고 자아 실현을 향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꿈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방향성을 잃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반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삶의 활력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박 씨가 여행 작가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독서를 통해 꿈을 재발견하고 자아 실현을 이루어가는 인간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3. 독서를 통한 창조적 재해석, 새로운 가치 창출. 박 씨는 단순히 여행 에세이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 작가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는 독서를 통해 얻은 정보와 경험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창조적 재해석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며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데 뛰어나지만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4. 독서 평생 학습의 원동력. 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서는 평생 학습의 원동력이 되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독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독서 공감과 소통의 매개체. 독서는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 씨처럼 자신의 경험을 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소통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독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열쇠. 박 씨의 이야기는 독서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인간의 가장 상위 버전의 창의적인 활동임을 보여줍니다. 독서는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잊고 있던 꿈을 깨우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평생 학습의 원동력이 되고 공감과 소통의 매개체가 됩니다. 우리 모두 박 씨처럼 독서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독서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열쇠입니다.